양돈 농가의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고성군이 경남 최초로 축사 냄새를 없애는 기술을 민간 기업에게 전수받기로 해 이목이 집중됩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 새로운 익스트림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고궁에서 즐기는 체험이 김해 관광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문을 연 경상남도 기록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보가마을 대통령 묘역 안내 게시판이 혐오글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대표적인 외식 음식 중 한 가지, 바로 삼겹살인데요. 다양한 부위의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식탁의 주요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비도 많아 지역 곳곳에 양돈 농가도 참 많은데요. 문제는 축사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악취 탓에 갈등도 빈번합니다. 고성군이 경남 최초로 이런 민원을 아예 없애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송국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째 악취 민원을 받고 있는 한 돼지 농가입니다. 지난해 시설을 확장하려 하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은 현수막까지 내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마을에서도 200m가량 떨어진 돼지 축사에서 매일같이 코를 찌를 듯한 악취가 날아온다며 2년 넘게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축사의 악취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존재했습니다. 실제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축사 관련 민원은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1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생계를 잇겠다는 농장주와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그동안 갈팡질팡했던 고성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서 축사를 운영해도 될 만큼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악취 차단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부터 배워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이 축산 기업은 미생물을 활용한 여과 장치를 이용해 직접 운영하는 농장의 악취를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축사를 음압 형태로 환기 시스템을 만들고 첫 번째는 물로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로 필터링을 한번 넘으로 해서 거의 100% 냄새를 저감할 수가 있죠. 고성군은 올해 말까지 기술 이전을 마무리해서 2, 3년 내에 성공 사례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축사 악취 제로화 기술은 기본적으로 축사 현대화 시설이 갖춰져야 가능한 기술이다 보니 노후화된 영세 농가에 얼만큼 지원이 이루어질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상용화에 성공한 악취 차단 기술을 일반 농가에도 보급했던 사례가 경남에는 없었던 만큼 고성군의 시도가 도내 축산 농가와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전거, 하지만 이 자전거를 공중에서 외주를 타고 달린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짜릿함이 느껴지시죠? 이런 스릴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비틀비틀 아슬아슬. 페달을 힘껏 젓자 외줄에 매달린 자전거가 천천히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접하는 새로운 경험에 긴장감은 100배. 출발과 동시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익사이팅 사이클은 고궁에서 외줄에 의지한 채 왕복 500m를 오가는 익스트림 레포츠입니다. 익스트림 사이클은 지상 22m에서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하며 가야 테마파크 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해시와 레포츠 시설 업체인 지랜드는 김해 가야 테마파크의 복합 어드벤처 시설인 더블 익스트림을 조성했습니다.
저희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익사이팅 사이클과 익사이팅 타워가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국내 처음 도입되던 시설이다 보니까는 많은 연구도 했었고요. 그리고 테스트도 거쳐가지고 저희 가야 테마파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설입니다. 익사이팅 사이클과 함께 들어선 익사이팅 타워는 70여 가지의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15m 높이로 만들어지면서 모험심과 함께 승부욕도 자극합니다. 특히 초중 고급의 난이도로 나눠져 있어 누구나 본인 수준에 맞춰 즐길 수 있습니다. 김해 씨는 이번에 들어선 익스트림 시설이 김해 전체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반 가족 고객이 주 타겟이었는데요. 이제 익스트림 사이클 오픈으로 인해서 그 관광객층이 10대 청소년에서 20대, 30대 그 청장년층까지 좀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관광객 유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 시설은 정식 개장하는 오는 24일부터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해 5월 경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인 경상남도 기록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는데요. 아직 기록원이란 곳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쉽게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기록에 관한 의미도 배울 수 있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 경남도청이 들어선 곳은 1896년의 진주. 이후 1925년 도청은 당시 경상남도에 속했던 부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부산이 당시 직할시가 되면서 경남에서 분리됐고 1983년 도청은 지금의 창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남에는 전국 최초의 사례도 많습니다. 김해에서는 1958년 비닐하우스가 최초로 만들어져 전국으로 퍼졌고 창원 진해 북원 로터리의 이순신 동상도 1952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곳으로 문을 연 경상남도 기록원이 이 개원 1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도청 소재지의 변천부터 도민들의 일생 속 사진 등 경남의 모든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서 1년 뒤 받아보는 나만의 타임캡슐 만들기와 경남의 옛 지도를 탁본으로 떠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행정기록을 시범이관을 하고 또 일부 민간 기록물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좀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좀 도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은 지난해 5월 개원 후 1년 동안 각 시군에서 만여 건의 자료를 받아 관리하고 올해도 2만 5천 건의 기록물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개원 1주년 특별 전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범죄자가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시민을 잠재적 살인자로 치부하진 않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현병 범죄 공포가 확산되면서 대다수의 죄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체 장애처럼 정신질환도 장애란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 차원의 지원 관리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부산 친동생의 친누나 살해 사건. 우습지 당하니까 불안하지요. 폭력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불을 지르고. 이달은 흉악범죄의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조현병이 지목되면서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신질 환자를 한데 묶어 범죄자로 낙인 찍는 분위기는 우려스럽습니다. 통계를 하나 들어보면 이 정신질 환자 중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로 전체 인구수 대비 범죄율인 3.93%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 실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3살 처음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강돈수 씨. 발병 17년이 됐지만 경제 활동을 하고 다른 정신질환자를 돕는 단체도 이끌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착같이 좀 힘들더라도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먹고 이렇게 거의 7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몸에 배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나도 이제 내가 받았던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조금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내며 정신질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지만 커져가는 사회적인 편견은 고통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상처는 물론이고 그들이 음지로 파고들수록 증상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걸 인식을 또 올바른 걸 가져야지 저희들도 마음을 열어서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게 문을 닫아보니까 더 부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약 끊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적인 생각하시면 더 이게 그 망상인가 그걸 빠져갖고 저 사람이 나를 뭐 해칠 것 같아. 실제 정신질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치료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미 조현병을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러나 그 투약이라든지 지속적인 치료는 받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분들이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 좀 약물 관리 꾸준히 하시고 뭐 그렇게 치료를 받았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나. 무차별적인 편견과 배척 대신 그들이 제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범죄라는 것 때문에 자극적으로 노출이 됐지만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충분히 장애를 가지고 있고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고.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과 관련한 사회 시스템은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일단 국내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서 정신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의 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부산의 정신재활시설 수는 13곳인데 환자 수 대비 시설 수를 따져보면 수용 한계치를 훌쩍 넘어선 수준이고 타 지역과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몰라서든 자율적인 의지든 환자가 퇴원한 뒤 시설로 연계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각 구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직원 1명당 대상 관리자 수가 80명에 달해 제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이런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나 또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굉장히 낮은 연차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뒤 정부와 지자체에선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도 유관기관들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등 6가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력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 개입팀을 신설해 야간 및 휴일 응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을 현재 13개소에서 2022년까지 21개소로 8개소 확충하여.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입니다. 행정에서는 땜질식 대처 대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급선무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에 의해서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인프라가 그 지역 안에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도 있는데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유병률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이 아프면 도움을 받듯 마음이 아플 때도 걱정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시민과 정신질환자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안내 게시판이 혐오글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21일 안내 게시판에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혐오 문구가 붙어있다는 노무현 재단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훼손 장면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인하고 영상 속 인물과 게시판 주변을 오간 사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경비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은 추도식 당일인 23일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주변에 의경 8개 중대 450여 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통을 관리하고 여야 인사 참석으로 인한 마찰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복경찰도 배치합니다. 이번 추도식에는 현 정부 인사는 물론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참석도 알려지면서 지난 추도식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산병원 노조가 병원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병원 노조는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이사장이 직원이 아닌 가사 도우미와 부인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가족이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등 개인 명의로 법인 비용을 차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원 퇴직연금 미납금도 15억 원에 이르는 등 노조가 확인한 액수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노조는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병원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에 위법사항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대리운전 노조 경남지부가 특정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 해고와 갑질을 고발하며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 300만 원을 해도 대리운전 기사 수입은 175만 원 선에 불과하다며 이는 셔틀버스 이용료와 보험료 등에 대한 부조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대리운전연합은 이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민노총에 소속된 일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배차를 제한하는 한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산불 진화 현장에서 숨진 마산 하포구청 소속 고 김정수 주무관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의 위험성을 인정해 고 김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 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됩니다. 김 주무관은 당시 산불 현장에서 20kg이 이르는 펌프를 짊어지고 진화 작업을 벌이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작업 중에 사망해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상남도가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총괄 건축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총괄 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행정을 보완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디자인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민현식 건축가를 초대 총괄 건축가로 위촉하고 공공건축가 25명을 선정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19 창원복지박람회가 2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나누는 희망, 더하는 행복, 따뜻한 창원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창원 지역 110여 곳의 복지기관이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상담과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토경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상레저 안전관리 활동에 나섭니다. 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수시 단속 활동과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항과 무면허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생명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계도할 방침입니다. 합천영상 테마파크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역 영화 창작 스튜디오 공모에 제주도와 함께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상 테마파크 내 실내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의상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 3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 영화 창작 스튜디오 공모 사업은 지역의 영화 제작 인프라를 조성하고 영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성군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 사업에 선정돼 특별 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고성 할매들의 온라인 장보기 프로젝트는 지역 경로당에서 AI 스피커를 활용해 전통시장에 방문하지 않고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장보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은 경로당뿐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도 맞춤형 AI 스피커를 설치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해 롯데 워터파크가 오는 25일부터 야외 시설을 전면 개장합니다. 올해 이른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롯데 워터파크는 야외에서 즐기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전면 개장해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장 5주년을 기념해 2014년에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25일부터 31일까지 할인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영경찰서는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통영시 일원의 금은방과 의류점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손목 시계와 의류 등 5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인 화요일, 큰 더위는 없었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25도, 함안은 27도까지 올랐지만 바람이 불면서 활동하기는 무난했는데요. 다만 당분간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20도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어서 건강 관리에 더욱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금요일 창원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주말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맑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구름량이 적은 만큼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장시간 외출하실 때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